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결과 강기정 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이용섭 후보를 14.28%포인트짜로 따돌리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빼곡히 담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가 은밀하게 유출됐다는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등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존 수영교실 사업에 지원된 광주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됐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2 광주 양궁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시가 철저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예비후보가 광주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용섭 후보와의 4년 만에 재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57.14%를 득표하면서 이 후보를 10%가 넘는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최종 후보는 강기정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강기정 후보가 57.14%를 득표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이용섭 후보는 42.85%를 득표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패배 이후 절치부심하며 당원 확보와 조직력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득표율 차이도 14.28%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기존 여론조사보다 크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광주를 만들어주기 위한 열망으로 저에게 짐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광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후보는 광주시장 경선 내내 새로운 광주를 강조했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신경제 지도를 들고 나왔고 민선 7기와는 다른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광주시의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을 임기 시작 6개월 안에 처리하겠다며 광주 시민의 변화 욕구를 선거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70대 시장에서 50대 시장으로 새로운 리더십 교체의 열망도 경선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민주당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주기한 후보와 정의당 장현주 후보 등 4명의 후보들과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광주지만 타 후보들과 어떤 경쟁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는 28일과 29일 동안 실시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단 50%로 ARS 전화 투표로 실시되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28일과 29일, 일반 선거인단은 29일 하루 동안 이루어집니다. 경선 결과는 오는 30일 전남도당에서 발표되고 여수와 순천, 완도 등 2차 경선이 예정된 곳은 다음 달 6일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진보당 광주시 의원 예비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후보들은 광주시 의회에 새로운 견제 세력이 등장해야 일당 독점 구도가 깨지고 광주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노동교육과 육아경험 경력 인정, 생활임금 1,920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지금 점차 깨끗한 하늘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황사가 유입되기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출근길 무렵 바람이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가 은밀하게 유출됐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 캠프 인사가 개인정보들을 꾸준히 주고받은 기록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6월. 온라인과 시도당 서류 접수로 입당이 가능한데 당시 김원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유모 씨는 어찌된 일인지 입당 원서 접수처를 목포 지역위원회로 한정했습니다. 지역위원회 당기를 들은 거하고 똑같거든. 도당으로 직접 접수를 해버리면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역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 씨는 취합한 입당 원서를 곧바로 전남 도당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보좌관의 지난해 7월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당일 민주당 입당 원서 접수 현황을 박모 씨에게 알려줍니다. 박 씨는 유 보좌관에게 앞으로 해야 할 작업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고 먼저 된 1445부터 정리하자는 말을 합니다. 박 씨가 말한 작업은 무엇이고 1445는 어떤 의미일까? 답은 이후 박 씨와 보좌관의 대화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23일 1차 1445개, 2차 1974개 등 모두 6차에 걸쳐 입당원서 8,116명분 내용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박 씨가 먼저 정리하겠다던 1445는 1차로 분류했던 입당자 1,445명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집된 당원의 신규 당원 또는 기존 당원 여부, 또 당비 납부 방식을 세세하게 분석한 자료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입당원서를 쓴 8,000명 넘는 목포 시민의 개인 정보가 엑셀 파일로 작성돼 거리낌 없이 국회의원 보좌관과 박 씨 사이에서 오간 겁니다. MBC가 확보한 엑셀 파일에만 6,7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러 유출됐어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박 씨는 누구일까? 유 보좌관이 친구로 불렀던 박 씨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양력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2차례에 걸쳐 유 보좌관에게 전달했는데 현재 박 씨는 김 시장 선거 캠프 인사입니다. 비서실, 그러니까 시장님 일정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알아서요.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유 전 보좌관은 국회의원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피소됐고 그에 앞서 지난해 말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MBC는 유 전 보좌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19년 생존 수영교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 광주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됐다는 광주 M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 수영연맹은 광주시 보조금 5천만 원으로 생존 수영교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존 수영교실이 열렸던 장소인 남구 다목적 체육관의 직원들이 실제로는 그런 수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보조금 유용 의혹이 일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 행사가, 큰 행사가 있었으면 다 알았을 건데 전혀 그런 내용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그거는 부당한 거래잖아요. 보조금이 제대로 쓰인 건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장소들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면서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은 광주시 체육진흥과와 시체육회, 수영연맹 등 8곳에서 해당 사업 관련 서류들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담당자들 모르게 어떻게 생존수영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 아무튼 저희 담당자는 아무도 생존수영 관련돼서 아는 사실이 없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현재까지 수영연맹 관계자 등 3명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 금지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49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5년 전 직장 동료로 알게 된 46살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기다리고 집안일을 반복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최대 한 달 동안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2022 양궁 월드컵 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과 숙소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 양궁 월드컵 2차 대회가 열리는 광주 국제양궁장. 관중석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본 경기장에서 수상한 가방이 있다는 신고 접수, 폭발물 또는 화생방 테러가 의심되니 남부경찰서 및 경찰특공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급히 관중들을 대피시키고 군인들이 관중석을 통제한 상태로 긴급 폭발물 제거 작업에 나섭니다. 양궁 월드컵 대회 중 생길 수 있는 폭발물과 드론 등의 테러를 가정한 합동 대테러 훈련입니다. 세계적인 대회이니만큼 국제적으로 선수들과 그리고 그 경기를 보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그 경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양궁 월드컵 대회는 양궁 종목 기준으로 세계 3대 빅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 나라가 참가하고 안상과 김재덕 등 380여 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2022 광주 양궁 월드컵 대회는 다음 달 16일 공식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22일까지 7일간 펼쳐집니다. 숙박난 해결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텔 등 5곳은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이 머물고 인근 지역의 숙박업소 등을 확보해 방문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의 100여 명이 지원했고 대회 입장권 예매율은 40%에 이릅니다. 양궁 월드컵 결승전은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열리고 관람객 900여 명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서 이번 광주 양궁 월드컵에 찾아오셔서 모처럼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시는 한 차례 대테러 훈련을 하고 2022 광주 양궁 월드컵 대회 만반의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브랜드파워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한국산업브랜드파워는 국내 각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 경쟁력 등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제도로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맞춰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북방경제문화원 초청으로 북방포럼에 참석한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혼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외교가 미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이익과 가치의 조합을 통해 실리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 경쟁과 공천 잡음만 부각되면서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선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로부터 지역의 주요 의제를 모아 입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하는 상향식 선거 참여 운동이 여수와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언론사가 상향식 공약 제안 운동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말하는 대로 프로젝트 업무협약식. 후보자들의 말이 주도하는 선거에서 벗어나 시민이 원하는 공약을 후보자에게 밀어올리는 상향식 선거의제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결국에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집을 내가 꾸민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단체들은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해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본격적인 TV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육아 돌봄 서비스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청년 일자리가 다양해지면 좋겠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기획 시민이 말하는 대로. 부산의 시민단체들도 상향식 선거 참여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부산 참여연대와 공공성연대, 부산환경연합 등이 동네를 바꾸는 백자, 동백 캠프를 출범시킨 건 지난 12일. 시민들이 백자 분량의 공약을 작성해 제출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분야별 우선순위 공약을 추출해낸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공약과 플러스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산과 관련된 여러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내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진짜 공약을 찾아보자는 역발상의 선거 참여 운동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의미 있는 결실을 위해서는 우리 동네 내가 바꿔내겠다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시장 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통신사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후보 선거구로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전남도당은 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권자 여론을 왜곡한다며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불거진 담양군수 경선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가 시작되면서 전남에서도 6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시군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지만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예방접종은 3차 접종 뒤 120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들은 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홍보 책자를 발송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우수영과 진도 이순신 승전공원 등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역사 관광지를 수학여행 장소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큰 일교차 염두하시고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비구름대가 지나고 점차 깨끗한 하늘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황사가 유입되긴 했지만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바람이 불면서 오전 출근길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1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훌쩍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영암과 강진, 완도에서 모두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구례의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되고요. 고흥의 낮 기온 2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에는 봄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